네, YTN 야외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원희다 캐스터. 네, 원희다입니다. 지금 보니까 화면에 우산을 쓰고 있네요. 지금 비가 내리고 있나 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영서지방 곳곳에 소나기 구름이 발달해 있습니다. 오늘 내륙을 중심으로 한때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강하게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나오실 때 우산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침에도 공기가 많이 후텁지근하던데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네, 장마철인데다가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은 습도가 더욱 높아져 날씨가 상당히 꿉꿉합니다. 현재 서울의 체감온도가 25.1도 보이고 있는데 한낮에는 30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밤사이 곳곳에서 열대야에 근접한 체감 더위가 나타났습니다. 오전 8시를 향해 가는 지금은 서울 22.7도, 부산 21.7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는데요. 서울과 청주 30도, 광주와 대구 29도로 예상됩니다. 정체전선이 북상하면서 제주도는 오전부터, 전남 남부는 늦은 오후부터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에도 제주 산간에 최고 150mm 이상, 그 밖에 제주도와 전남 남부에 최고 80mm의 많은 비가 오겠고, 이들 지역은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시간당 20에서 30mm 안팎의 집중호우가 예상됩니다. 비구름은 주말인 내일 충청권 남부까지 올라오겠습니다. 이후 휴일 밤 사이에는 수도권을 비롯한 그 밖의 전국 곳곳으로 장맛비가 확대할 전망입니다. 현재 소나기가 강약을 반복하며 내리는 곳이 있고 또 전남 해안을 중심으로는 안개도 짙게 끼어 있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서울올림픽공원 개표소에 진입해 현장 조사를 벌였습니다. 시민들의 봉쇄 시위가 시작된 지 27일 만에 개표소 문이 열린 겁니다. 김다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봉쇄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서울올림픽공원 개표소를 찾았습니다. 투표용지 등 내부 보관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첫 현장 조사에 나선 겁니다. 정오쯤 현장에 도착한 위원들은 경찰 브리핑을 들으며 안전 확보 여부를 확인했고 1시간여 만에 시위대를 뚫고 개표소 진입에 성공했습니다. 봉쇄 시위가 시작된 지 27일 만으로 시위대와 별다른 충돌은 없었습니다. 내부 현장 검증은 40분가량 진행됐습니다. 위원들은 투표함 등 보관된 물품은 별도로 열어보지 않은 채 현장을 보존하고 다시 문을 폐쇄했습니다. 점검 과정에선 일부 투표용지 보관 장소가 샤워실이라거나 CCTV 설치 부족 등에 대한 지적도 잇따랐습니다. 다만 특위위원장인 윤상현 의원은 점검을 마친 뒤 투표지 247만 장이 그대로 보존된 거로 보인다며 공개 재검표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공개적으로 재검표하는 것을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개표소 방문 전에는 투표지 부족 사태가 전국에서 가장 극심했던 서울 송파구 선관위에 대한 현장 조사도 진행됐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으면 그거 잘하라고 월급 주는 거예요. 남 탓하라고 월급 받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송파구는 유독 50%를 그대로 고수를 했어요. 그 고수한 이유가 뭡니까? 특히 사전투표율이 낮은 이 송파구에서. 국조특위는 중앙선관위와 서울시 선관위에 대한 2차 현장 조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는 22일 결과보고서 채택 전까지 이번 사태의 진상이 규명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네, 이 잠실 개표소 내부에서는 투표지 247만 장이 밀봉된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훼손된 흔적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CCTV 등이 부실하게 관리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부장훈 기자입니다. 굳게 닫힌 철문을 열자 투표지라고 적힌 하얀 상자가 방 안 가득 쌓여 있습니다. 겉면에는 봉인 테이프가 둘러져 있고 무단 개봉을 막기 위해 군데군데 도장도 날인돼 있습니다. 시위대 저지로 한 달 가까이 발이 묶인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개표소 안 투표함들입니다. 손대시면 안 됩니다. 네. 투표함은 경기장 지하 잠금 장치가 달린 폐쇄된 사무실 안에서 발견됐습니다. 송파구 전역에 투표지 247만 장이 투표함 380개에 밀봉돼 있었는데 일단 육안으로는 무단 개봉이나 훼손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현장 그대로 보존돼 있다는 것을 증언하셨습니다. 그 안에는 247만 표에 달하는 유효, 무효
투표지 그리고 투표함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경찰과 함께 진입한 국조특위 위원들은 투표함 관리와 보안 상태를 집중적으로 살폈는데 보관 장소가 샤워실인데다 출입구를 제외한 내부에는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습니다. 보관되어 있는 장소가 원래 이 경기장의 샤워실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안에 CCTV가 없는 거고 누가 저기 어떻게 들어가는지 확인할 길이 없어요. 지금 이 CCTV 상태에서는. 그런 만큼 투표함을 다른 장소로 옮겨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는데 증거 훼손이나 안전사고 등을 우려해 일단 현장을 보존한 채 다시 문을 폐쇄했습니다. 국조특위는 선관위 측에 CCTV 영상 제출을 요구했는데 향후 국정조사와 수사 과정에서 쟁점이 될 거로 보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네, 이번엔 중동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후속 협상에 뚜렷한 진전이 없는데요. 이런 가운데 원유 수송의 핵심 길목인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은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란은 자국이 지정한 항로를 이용하지 않는 선박에는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고 미국은 반드시 반격할 거라고 맞섰습니다. 워싱턴 연결합니다. 신유정 특파원. 종전 양해각서 체결 뒤에도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신경전이 상당하군요. 네, 카타르에서 열린 간접 협상이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나자마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모든 유조선과 상선은 이란이 지정한 항로를 이용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지정 항로를 벗어나거나 이란의 항행 규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강력한 대응에 직면할 거라고 밝혔는데요. 이란군의 성명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یا بی‌توجهی به پروتکل‌های ناوبری جمهوری اسلامی ایران در تنگه هرمز با پاسخ بیدرنگ و مقتدرانه نیروهای مسلح مواجه شده 미국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는데요. 호르무즈 해협 안보 문제에 개입하려는 모든 시도는 이란 주권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군 전투기의 해협 상공 활동이 오히려 수로의 불안정을 초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종전 양해각서 5조에 이란은 상선의 안전 통항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문구를 근거로 해협의 독자적인 통제권을 거듭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도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JD 벤스 미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선박을 공격하면 반드시 반격할 거라는 점을 매우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The president made very clear that if the Iranians hit ships, we were going to hit back. So, you know, it's going to take sometimes the carrot and the stick here. People within the Iranian system. 벤스 부통령은 미국이 협상에서 모든 패를 쥐고 있다면서 이란에 말이 아닌 실질적인 양보를 하라고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후속 협상은 앞으로 어떤 일정으로 진행될 걸로 보입니까? 네, 양측의 날선 공방 속에서도 협상은 일주일 정도 휴지기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중재국인 카타르는 실무 협상이 지난 2월 개전 당일 공습으로 숨진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전 최고 지도자의 장례 일정이 끝난 뒤 다시 열린다고 밝혔는데요. 이란은 현지 시간 4일부터 엿새 동안 수도 테헤란 등지에서 장례를 치를 예정이며 이 기간 보안경비 태세를 최고 단계로 격상하고 미국과 이스라엘에 도발하지 말라고 경고도 보냈습니다. 같은 날 미국 역시 건국 250주년 기념 대규모 행사가 열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DC 중심가에서 대규모 연설에 나설 예정이며 미국 당국 또한 역대급 무더위 속 테러 등에 대비해 최고 수준의 경비에 돌입했습니다. 양측은 지난주 무력 충돌을 벌이다가 도하 협상을 계기로 소강 국면에 들어간 상태인데요. 당분간 거대 정치 이벤트를 치르면서 자국 내 여론을 단속하는 데 주력하면서 향후 재개될 협상에 대비할 것으로 보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긴장은 유지된 채 추가 협상이 미뤄지면서 국제유가는 강보합세를 나타냈습니다. 국제유가의 기준인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배럴당 71.8달러로 전장보다 0.3% 올랐고 뉴욕 유가의 기준점이 되는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68.69달러로 0.2% 상승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네, 이번엔 베네수엘라 강진 소식입니다. 현지는 7일 동안 국가 애도 기간에 들어갔습니다. 건물 잔해에서 8일을 버틴 40대 경비원이 극적으로 구조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국제구조대가 사투를 벌인 끝에 골든타임 72시간을 훌쩍 넘긴 기적의 상황이 이뤄질 수 있었습니다. 뉴욕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승윤 특파원, 강진 발생 8일 만에 40대 남성이 극적으로 구조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베네수엘라주 라과이라주 카티아 라마르 쇼핑센터에 야간 경비원으로 일하던 43살 에르난 알베르토 힐 플로레스 씨가 바로 그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힐 플로레스 씨는 지난달 24일 발생한 지진으로 붕괴한 건물 잔해 약 9m 아래에 갇혀 있었습니다. 구조대는 지난달 28일 음향 탐지 장비와 레이더 등을 활용해 힐 플로레스 씨의 신호를 감지한 뒤 생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칠레를 중심으로 미국과 포르투갈,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멕시코 등으로 구성된 국제 구조대가 70시간에 걸친 대규모 구조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불안정한 건물 구조와 폭우, 여진으로 굴착 통로가 여러 차례 무너졌지만 구조대는 금속 구조물을 조심스럽게 절단하며 통로를 확보했습니다. 또 콘크리트 틈새로 수색용 카메라를 투입해 상태를 확인했고 호스와 주사기를 이용해 물과 전해질 음료, 의료용 수액을 공급하며 탈수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도왔습니다. 칠레 구조대원은 구조 작업 내내 힐 플로레스 씨와 대화를 이어갔고 힐 플로레스 씨는 잔해 속에서 그림을 그리며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통상 재난 발생 뒤 생존자 구조의 골든타임은 72시간입니다. 힐 플로레스 씨는 경비초소가 형태를 유지한 덕분에 잔해에 깔리지 않았고 내부에 공기층이 형성돼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착용한 채 들것에 실려 구급차로 옮겨진 힐 플로레스 씨를 보며 각국 구조대원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서로를 얼싸안고 구조 성공을 자축했습니다. 10살과 8살 아이들의 아버지인 힐 플로레스 씨는 구조 직후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돼 현재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힐 플로레스 씨 가족의 인터뷰 직접 들어보시죠. Pero después que me enteré que él estaba vivo, bueno, ya vi un rayito de luz en la oscuridad, a pesar de todo lo que estamos pasando aquí en Venezuela por tantas pérdidas humanas. 네, 일부 좋은 소식이 있기도 한 건데요. 그래도 정부의 부실 대응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베네수엘라의 델시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은 부실 대처로 국민의 거센 비판을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민간과 국제 구조대의 노력이 베네수엘라 정부의 부실 대응을 압도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번 기적적인 구조 과정에서도 베네수엘라 정부의 역할은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민간과 국제 구조대가 중책을 수행했습니다. 국제 구조대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Bueno, el rescate fue liderado por el uso de bomberos de Chile, pero participaron otros equipos, algunos con clasificación internacional como nosotros y otros equipos sin la clasificación. 지난 1월 트럼프 행정부의 지원 아래 니콜라스 마두로 전 대통령을 대신해 집권한 델시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은 180일 임시 대통령 임기 연장 만료를 단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가 세계 최대의 원유 매장량을 보유한 국가인데도 휘발유 부족으로 지진 구조 작업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비난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강진 피해가 심한 이 베네수엘라 북부 라과이라의 구조 현장에서 무너진 건물 잔해를 치우는데 필수적인 정부 소유 굴착기가 연료 부족 문제 탓에 가동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구조대원들과 주민들은 애타는 마음에 곡괭이와 삽, 맨손으로 콘크리트 잔해를 파헤치고 있고 구조 현장의 장비 부족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 와중에 지진 피해 현장에서 귀중품을 빼돌린 베네수엘라 공무원 4명이 체포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는데 이는 국가 기능 붕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지난 21년간 계속된 포퓰리즘과 정권 유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국가 정책으로 인해 2013년부터 2021년까지 GDP가 무려 75% 감소했고 국민 4명 중에 1명이 외국으로 탈출했습니다. 이런 비판 속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마두로를 압송한 이후에
베네수엘라 정부를 계속 지지하고 있습니다. 존 베럿 베네수엘라 주재 미국 대리 대사는 베네수엘라 정부는 미국의 요청에 전적으로 협조하고 있으며 대규모 인도적 대응을 가속화하고 있다면서 두둔했습니다. 프랜시스 도노번 미 남부사령부 사령관 역시 베네수엘라 국민에 대한 수십 년간의 투자 부족이 현 정부의 대처를 더 어렵게 만들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